친어머니에 의한 7살 딸 폭행 사망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열렸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총선 공천에 경남에서는 새누리당 64명, 더불어민주당 12명이 신청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경선은 불투명합니다. 오늘 개원한 창원 경상대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편의시설이나 교통 불편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7살 김모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김양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안매장된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양의 어머니와 집주인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김모양이 숨진 아파트로 어머니 42살 박모 씨와 집주인 45살 이모 씨 등이 들어섭니다. 숨진 김양을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태우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묶어놓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숨진 김양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서는 삽과 호미로 어른 허벅지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하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 얼굴 공개해라! 옷을 두껍게 입게 해! 경찰은 집주인 이 씨가 박 씨에게 김양 체벌을 지시했는지와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증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피의자들이 다른 거부반항 없이 담담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리 없이.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와 이 씨 등 세 가족 10명이 한 집에 모여 살았던 이유는 금전거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양의 어머니 박 씨는 이 씨에게 10억 원, 박 씨의 친구인 42살 백모 씨는 6천만 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박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집주인 이 씨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과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내용을 결정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는 4.13 총선에서 경남에서는 새누리당 64명, 더불어민주당 12명이 공천을 최종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당내 경선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 기존 16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는 모두 64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산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밀양창녕 7명, 의령하만 합천 6명, 창원 성산과 김해 갑을 등 3개 선거구는 각각 1명씩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창원 마산회원과 진주을, 통영고성 등 4개 선거구는 새누리당 후보만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남 선거구 공천 신청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창원 의창에서 3명, 양산에서 2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예상되고 나머지 창원 성산과 김해 갑을 등 7개 선거구는 각각 1명씩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창원 마산하포와 진주을 등 7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자가 1명도 없습니다. 내일 공천 신청을 마감하는 국민의당에는 현재 창원 진해와 양산에서 각각 1명씩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각 당의 공천 신청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경선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23일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각 당은 경선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오늘 개원했습니다. 중부 경남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겨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편의시설이나 교통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추진돼 7년 만에 문을 연 창원 경상대병원.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경남 중부 지역에서는 첫 상급 종합병원급입니다.
멀리 수도권이나 부산으로 안 가셔도 여기에서 그만큼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국과의 거리입니다. 병원에서 약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시간을 재봤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어른 걸음으로 5분 이상이 걸립니다. 노약자나 환자들이 걸어가기엔 부담입니다. 병원 바로 앞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회의 민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와 불편한 대중교통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참 힘들어요. 그게 노선이 불편합니다. 위에서 내려서 걸어야 되고 어디서 내려 어떻게 오는 그걸 모른다. 병원까지 접근 도로도 문제입니다. 창원대로를 통해 병원에 들어오려면 2번이나 유턴을 해야 하고 바로 앞 도로가 내리막길인데다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해 차량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대처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돼지나 소고기 등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감사를 했더니 비위생적으로 고기를 팔던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농협이나 축협 매장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 냉장 상태인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판매해야 하는데 일부러 고기를 녹여 냉장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냉장고기가 냉동 상태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매장에서는 돼지고기가 아예 더러운 매장 바닥에 놓인 상태로 판매됐습니다. 거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양념고기를 팔면서 양념 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밀양의 한 축협 매장에서는 유통기한이 표시하지 않은 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 94곳을 단속했더니 54곳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2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2곳은 영업정지, 30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중점 정화 대상 분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사 활동을. 경상남도가 축산물 판매업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상남도는 행정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를 상대로 오토바이가 보복 운전을 하는가 하면 30대 형제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추월합니다.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하며 뒤따르던 버스를 위협합니다. 버스가 차로를 바꾸자 순식간에 끼어들어 그대로 멈춰섭니다. 갑자기 또 브레이크 잡고. 지그재그를 하다가 내 차 앞에 서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하니까.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48살 김모 씨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42살 성모 씨는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데 화가 나 고의로 급제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급정거를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이리저리 넘나듭니다. 잠시 뒤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택시기사에게 다가옵니다. 말다툼은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조심해서 운전해라는 이런 경고 차원에서 빵빵 울려준 겁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성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 씨 형제 가운데 형 30살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각 분야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를 이어온 충청권의 비결이 무엇인지 손은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는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인공뼈와 수술용 실 등을 만들며 보유한 지적재산권만 86건, 경영난 속에서도 매년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쓴 성과입니다.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나가야만이 경쟁을 할 수 있고 5년 동안 경남의 연구개발비가 46% 늘어난 데 비해 충북의 연구개발비는 100%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성장률을 웃돌며 경남 성장률의 두세 배를 넘긴 충북 경제 성장의 동력의 하나입니다.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경남과 유사한 충남은 성장률이 더 두드러집니다. 연평균 8.4%,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로 지역 내 총생산도 경남을 앞질렀습니다. 1인 총생산 규모를 봐도 충남은 울산에 이어 2위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4개 산업을 축으로 큰 성장을 이룬 충남 경제. 핵심 산업이 다양한 점이 최근 대내외 악재에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철강 부분이 좀 휘청거렸을 때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제 몫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왔다고. 충청 지역은 기존 중심 산업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화와 2차 전지와 수소 같은 연계 산업 확장 등 또 한 번의 선제적인 변화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2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창원의 대표 정월 대보름 행사인 제24회 진동 큰줄 다리기와 달집 태우기가 22일 창원시 진동면 동촌내가에서 열리는 등 창원 지역 77곳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 22일 오후 1시부터는 함안군 가야읍 함안천변에서도 함안군 농민회가 주관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거창읍 영천둔치에서는 거창 대동제가 각각 열리는 등 경남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김만식 전 몽고식품명예 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해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이 공식 직함은 고문이지만 본인도 회장이라고 말했고 회장으로 대외 활동을 했던 만큼 사용자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청은 이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사용자 폭행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 공직사회 내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합니다. 창원시는 자녀가 셋 이상인 공무원에게 인사와 직원 복지에서 우선 혜택을 주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 미혼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입학과 졸업 등을 특별휴가 사유에 포함시키고 직장 어린이집 확충도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창녕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9살 박모 군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박 군의 아버지는 5년 전 숨졌으며 박 군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와 함께 사라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인력 감축에 나선 현대로템이 이번 달에도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현대로템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차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접수한 1차 희망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부진 등 철도 부문 실적 악화로 11년 만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지난해 1,92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